천안함 비극이 벌어진 이후 해군은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연안함대가 대수상전에만 몰빵하였던 게 큰 화근이었고, 그 덕분에 소홀해진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은 언제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피해였을 수도 있으며 해군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군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은 일찍이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모두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을 계획했다. 그 결과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비극은 없으리라 다짐하며 나온 두 번째 함급이 바로 대구급 FFG이다. 신형 호위함 사업의 첫 주자인 인천급 호위함의 성공적인 건조와 전력화로 연안함대는 포항급 PCC와 울산급 FF의 공백을 메꾸는 데 성공하며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한다. 특히 FF와 PCC에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던 대잠 능력과 대공 교전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추어 현재 연안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인천급 호위함은 세세히 따져보면 아쉬움이 큰 군함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최대한 빠르고 값싸게 양산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 기존에 계획된 호위함 설계에서 전장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 수직 발사대가 삭제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추진 체계 및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수적인 설계로 바뀌어 여러모로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군함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 발사대의 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잠전 상황 시 홍성어 대잠 로켓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거리 대잠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은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대잠 헬기를 띄워 어뢰를 발사하던가 아니면 PKG나 PKMR 등이 접근해 폭뢰를 투하해 잡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천급 호위함의 대잠전 성능이 구린 건 아니지만, 당시 1차 양산된 홍상어는 7기동전단의 구축함들만 사용하고 정작 절박한 연안함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연안함대 입장에서는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또한 전장이 축소된 만큼 미래를 위한 확장성도 축소되어서 나중에 추가 개량도 힘들어 미래전에 대비하기도 버거웠다. 당연히 해군도 이 점은 알고 있었고,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되기 전에도 이미 신형 호위함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배치2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비록 인천급 호위함은 신형 호위함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스펙을 가지지만 SPS-550K 3차원 대공 레이더나 한화 네이벌 실드2 전투체계 등 국산 장비 및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빠르게 전력화되어 NLL 주변의 안정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자 사업에 자신감이 붙은 해군은 인천급 호위함에서 검증된 국산 무기체계를 흡수하고 원래의 설계안에 준하는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기 시작한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울산급 배치2 대구급 호위함이다. 만재배수량 3,600톤, 전장 122m, 최대 속력 30노트를 가진 군함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신형 호위함이다. 함급 분류로는 인천급과 같은 FFG이며 선체 번호도 인천급 호위함 바로 다음인 FFG-818로 시작한다만, 이 둘은 사실상 다른 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를 가졌다. 대구급 호위함의 키포인트는 인천급의 부족한 성능과 아쉬웠던 단점을 모두 개선한 점이다. 가장 먼저 인천급 호위함과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은 KVLS이다. KVLS 덕분에 국산 미사일인 해공 대공 미사일과 홍성어 대잠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룡 대지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인천급 호위함은 엄청난 욕을 먹는 데에 비해 대구급 호위함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찬양받는 기준이 되었다. 먼저 대공 능력부터 알아보면 인천급은 램과 펠렁스 조합이며 대구급은 해군과 펠렁스 조합이다. 당장 사거리부터 램이 9km, 해군이 20km로 해군이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거리만 긴 게 아니다. 램의 경우 대공 위협이 탐지되면 발사대가 조준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대공 위협을 요격하는 방식이지만, 해군은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처럼 VLS에서 발사한 뒤 대공 위협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둘 다 저공으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램의 경우 적 대한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할 경우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해군은 대한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한다고 해도 높은 고도에서 강화하면서 요격하기 때문에 램보다 요격 확률이 더 높다. 이 때문에 램은 교전 시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표적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조금이라도 고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
램을 함교 위에다 장비한 거다. 또한 램은 요격을 위해 대공 위협 방향으로 발사대를 정렬해야 해서 대량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반면 해궁은 TVC를 통해 초기 선회를 하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전방위에서 날아오는 공중 위협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해궁은 종말 유도 단계에서 자함의 도움 없이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알아서 표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적외선 시커를 통해 표적을 이중으로 확인해 요격률을 높인다. 종말 유도에서 자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종말 유도를 담당할 사격 관제 레이더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구급 호위함을 살펴보면 세종대왕급이나 이수신급에 장비되어 있는 사격 관제 레이더들이 없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마 없겠지만 구조물이 없는 만큼 경량화되어서 함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해궁은 램과 비교해 동시 교전 능력과 요격률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급에서도 검증이 완료된 SPS-550K 3차원 대공 레이더와 하나 시스템 네이벌 쉴드 베이스라인 2.32 전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중간 유도를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대잠 능력이다. 인천급 호위함은 SQS-240K 선조소나와 SLQ-260K 예인소나를 장비하고 대잠 헬기 한 기를 운영한다.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이 대잠전을 할 때 예인소나로 잠수함의 어뢰를 탐지하고 선조소나로 적 잠수함을 탐지한 다음 대잠 헬기를 이용해 적 잠수함을 잡아내거나 어뢰나 폭뢰를 투하해 잠수함을 잡는다. 대구급 호위함은 홍성호 대잠 로켓과 SQR-220K 예인소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데, 먼저 SQR-220K는 한국형 구축함에서 사용한 예인소나로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소나를 장비했다. 애초에 인천급의 SQS-240K가 SQR-220K의 간소화형이었으니 말이다. 덕분에 대구급은 인천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잠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홍성호 대잠 로켓으로 추진체로 어뢰를 멀리 날려보내기에 대잠 작전 반경이 인천급과 비교해 훨씬 더 늘어났다. 덕분에 혹시나 모를 잠수함의 공격에서 보다 안전하게 교전할 수 있다. 사실 대구급이 인천급보다 대잠전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홍성호 대잠 로켓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조용한 추진 체계에 있다. 대구급 호위함은 코드로그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인천급의 경우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다. 대구급도 기본적으로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건 같으나 대구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디젤 엔진을 직접 구동계에 연결해 추진하는 게 아닌 발전기로서만 사용하고 전기 모터가 구동계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도그는 프로펠러 샤프트, 감속기, 디젤 엔진이 직렬할 필요가 있는데 코드로그는 디젤 엔진을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다. 디젤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만 하면 되기에 구동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렬로 연결해도 돼서 같은 크기의 기관실일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방음 설계 시에도 효율이 증가한다. 또한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7에서 15% 정도 연비가 좋아지고 기관부 소음이 줄어들어 선저소나의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소리와의 싸움인 대잠전에서 자함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건 잠수함을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잠수함이 군함을 찾을 확률을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구급은 인천급과 비교해 한 단계 더 높은 대잠전이 가능하다. 다만 코드로그 추진 체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해서 그런지 많은 결함이 나타난다고 한다. 가스터빈 엔진도 기존 제너럴 엘렉트릭사의 LM2500에서 롤스로이스 MT30으로 바뀌었고 전기 모터도 기존에 신뢰받던 AIM 전기 모터가 아닌 비교적 최신 기술인 PM 연구 좌석을 사용했다. 익숙치 않은 엔진과 모터를 썼으니 이를 받쳐줘야 하는 구동계가 말썽이었고 특히 초도함인 대구함의 경우 껄핏하면 고장나서 동해항에서 제대로 출항하지 못해 항구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현재 추진 체계 문제는 차츰 해결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4번함인 동해함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그 외로 대구급도 인천급과 같은 5인치 함포를 사용하나 인천급의 경우 함포와 함교가 너무 가까워 사격시 충격으로 함교는 물론 컴퓨터까지 셧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져 안전을 위해 일정 방위각으로는 사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함수가 10m가량 길어진 대구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이 모든 방위에서 함포를 발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저피탐성 선체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천급 호위함에 비해 스텔시해졌다. 대구급 호위함은 연안함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력화된 인천급 호위함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고 드디어 대수상, 대공, 대잠 임무,
모두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 범용 구축함으로 태어난 광개토 대항급과 비교해도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열세인 점은 승무원 거주성 정도로 평가된다. 기존 인천급 호위함의 경우에도 우수한 탐지 레이더가 있어서 연안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대공 교전 능력과 대잠전의 한계로 완벽한 기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고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구급 호위함은 광개토 대항급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스펙만 따지면 연안함대 기함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그 덕분인진 몰라도 현재 광개토 대항급은 연안함대 기함에서 물러나 지금은 청해부대 전담 군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개토 대항급의 빈자리는 대구급 호위함이 맡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거주성이 그리 좋지 않고 전단장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전대를 지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울산급 배치3인 충남급 호위함에서 개선되었으며 전력화되면 충남급 호위함이 함대 기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형 참수리 고속정, 윤영하급 고속함,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모두 링크 11 전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링크 11 전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면 아군 탐지 장비가 탐지한 표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등에서 아군끼리는 시야가 완전히 공유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의 데이터 링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구급 호위함은 호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광개토 대항급과 같은 범용 구축함과 거의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할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급 호위함은 연안함대의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짱각도에서 보면 매우 잘생긴 군함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대두 같아 보이는 셀기꾼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안함대와 대구급 호위함의 미래는 어떨까? 앞서 말했듯 대구급 호위함까지 모두 전력화되면 NLL 주변에서 우군 플랫폼들 간에 훨씬 더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해져 북한의 해상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대로 된 대잠 장비마저 없어서 무력하게 기습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7번함의 경우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건조 중인 충남급 호위함이 전력화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물론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점이 남아있다. 북한군은 신형 호위함이나 신형 고속함들을 배치하면서 전력 격차를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해 LSAM의 기술을 응용하여 지금의 SM-2 미사일과 성능이 유사한 함대공 유도탄-2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이 되면 KVLS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공 교전 사거리가 지금과 비교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대구급 호위함은 광개토 대항급 이상의 범용성을 가졌으며 미래 연안함대의 핵심 전력으로서 앞으로 해상 도발 억제력의 한 축으로 예상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급 호위함이 모두 전력화된다면 해군은 드디어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해 한시름 놓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NLL 주변의 위협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덕분에 정도 대항급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거고 KDDX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거다. 오늘도 대구급 호위함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대구급 호위함에게 무운을 빌며 안전항해하기를 바란다.